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중선 사무관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이랑 그리고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을 담당했었고, 올해 1월부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학교 공간 조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회에서 먼저 그동안 공간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추진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25년 대상교 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그리고 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도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2025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대상학교 선정 계획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5월 말쯤 해서 학교에 안내드릴 예정이고, 아마 이미 학교에서 공문을 받은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도에서 공간조성 희망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그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와 그리고 여기 개발원에서 해주시는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은 최종적으로 8월쯤 해서 내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 11월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점제 도입의 전반적인 큰 방향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1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 및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세부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적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는 18년부터 지정 운영되었고, 중간에 선도 학교가 준비 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일반 계고 연구 준비 학교 수를 보시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3년도에는 모든 일반 계고가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 또는 준비 학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이전에 이제 교과교실제라고 다들 아시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3월에 저희가 기존의 교과교실제를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지원 사업으로 이제 개편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21년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계획에도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점 제한 공간 조성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까지 지금 상당수의 시도가 공간 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년도 이제 전면 적용이 되었음에도 일부 시도의 경우 또 일부 학교의 경우 공간 조성이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이제 나름의 선정 절차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시도 단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과 교실제를 이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재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 교실제가 아시다시피 1교과 1교실을 추구하는 사업이었다면 이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21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들어있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방향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21년도에 안내드린 바에 의하면 스마트 교실과 같은 지금 에듀테크 기반의 첨단 학습 환경 구현, 그리고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중심의 공간 설계, 그리고 모둠 활동 같은 걸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공간을 바꿔서 학생 협력 학습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선생님들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양한 공간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매년 개정해서 배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활용 원리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안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습 공간의 유연성은 수강 인원이나 수업 방식에 따라서 공간을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간의 벽을 허물어서 큰 교실을 사용한다거나 교실 내 폴딩 도어 등을 설치해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등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원 공간의 복합성은 기존의 도서실 그리고 다목적실 등의 기능을 확장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서실에서 이제 독서 활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업과 각종 발표 그리고 학생 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이제 지원 공간의 복합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교학점제를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수업량 적정화와 이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강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공용 공간의 활용성이란 이러한 공강 시간 중에 학생의 휴식이나 자율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홈베이스를 조성하거나 복도 등 공용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동선의 효율화는 학생들의 이동 수업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마지막으로 공용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학교 공간은 교육 과정과 연계돼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저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에 있으니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예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과 그리고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는 지원 공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BL실 그리고 메이커 교실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공간으로는 이제 도서실이나 소규모 활동실 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도서관은 이제 다양한 수업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공용 공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율활동 및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다양한 홈베이스로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달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머니 소리만 꿈과 목표가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만 들립니다. 화면 공유 설정을 해당 화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평범하고 똑같은 수업과 활동만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우리 학교에 저에게 맞는 수업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실 안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다양한 공간이 생겨서 제가 원하는 수업을 찾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마치 제 꿈을 찾아다니는 기분이랄까?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찾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의 수요와 선택에 따라 교육 과정이 편성되는 고교 학점제를 위해 학교 공간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수업 방법이 구현되는 공간, 학생들의 진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공간, 자기주도 학습 및 휴식과 상담이 자유로운 공간 등 학교 내 다양한 공간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가는 학교들의 하루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례가 끝나면 1교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홈베이스로 향합니다. 너네 첫 수업 뭐야? 나 언어와 매체. 나 실명도. 그럼 이따 보자. 알겠어. 각자의 진로에 맞게 설계한 서로 다른 시간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과서 대신 모니터를 보며 토론 중인 이곳은 사회과제연구 수업이 진행되는 PBL실입니다.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모둠별로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데 책상마다 설치된 모니터로 온라인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 모둠원 간 과제 공유와 의사소통 과정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모둠 활동을 할 때 각자 자료를 찾고 그걸 정리하는 사람,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다 따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둠 활동이 훨씬 쉽고 재미있다고 해요. 이 공간에선 융합 과목인 지휘자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입니다. 책상마다 모니터와 PC가 설치돼 있어 모둠 활동을 하기에도 좋지만 교단의 중앙 모니터와 쌍방향으로 연결돼 선생님과의 소통도 더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작성 중인 보고서를 바로 선생님께 전송해 피드백을 받거나 모둠별 주제에 맞는 자료를 따로 공유받을 수도 있어서 과제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주로 공간 이동을 하느라 분주하지만 복도와 로비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서 언제든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휴식 후 독서 과목이 진행되는 러닝센터로 향합니다. 각 층에 있는 학년별 러닝센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계단식 구조의 강의실에선 뒷자리에서도 시야가 확보돼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연결된 소인수 활동실에선 수업 중간 주어지는 모둠별 토론을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 수업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 수업 공간은 도서실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제출할 때 외에는 잘 방문하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앙에 배치된 책상에서 수업을 듣고 큰 스크린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보고 안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과제 발표를 합니다. 특강이나 동아리 공연 등 교내 행사가 열리기도 해서 이제는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길. 곳곳에 설치된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는 급식 메뉴와 교내 행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져갑니다. 이 공간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지금은 인근의 3개 학교가 참여하는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음 처리가 된 스튜디오에 강사 추적 장치와 전자칠판,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온라인 수업임에도 현장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집중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었고 굳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지 않아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새롭고 좋았어요. 공강 시간에는 러닝센터 내 학습 카페로 향합니다. 긴 테이블과 모든 책상이 모두 마련돼 있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학생 간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친구와 함께 공부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공강 시간에 빈 교실을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저도 더 열심히 이해해야 되니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은 도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료 열람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과 휴식, 교과 수업이 가능하게 조성된 복합 공간이라 동아리 시간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본 후 소인스 공간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니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집중력 높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방과 후에는 홈베이스와 연결된 라운지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모둠별 과제를 합니다. 파티션이 설치된 모든 공간이 있어 함께 공부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동식 모니터를 통해 서로 준비한 자료를 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논의 내용이 더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방과 후에도 개방돼 있는 공간들이 많아 미리 예약만 하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학교에 오면 가끔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학교에 남아서 공부도 하고 혼자 온라인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는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라 그런지 진로와 학업 고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 말고도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프로젝트도 하고 저의 진로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도 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덩달아 길어진 것 같아요. 학교는 이제 꿈을 찾아가는 공간, 함께 성장하는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선택, 고교 학점제, 공간의 변화가 미래 교육의 시작입니다. 네, 다양한 공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셨고요.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이제 고교학점제 그 대상교로 학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시도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지금 여기 밑에 예산 지원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교과교실 사업은 보통교부금을 통해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교과교실 사업이라고 아직도 이제 부르는 이유는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령에 아직도 교과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은 교과교실 운영비가 되고 그 운영비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라 아직도 교과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래 써놨는데 국립부설학교의 경우에는 국고를 통해서 교과교실 사업 및 이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내용 두 번째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학교 공간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는 교과 교실 사업도 있고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 공간 혁신 그리고 시도 자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 이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대상교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안내는 5월 중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아마 공문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받으신 학교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공문을 받아보실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안내가 된 다음에는 이제 단위 학교에서 사업 신청서와 그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6월 중에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현장 실사를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신청서 내용과 그리고 소요 교실 수 등을 이제 적어서 주시면 시도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을 일정을 따로 잡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이제 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도 선정한 그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차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25년도 8월 초쯤에 아마 이루어질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교 선정 절차를 안내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25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희망 신청서 예시 자료입니다. 저희가 예시를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드리긴 해야지만 신청서와 이제 제출할 서류는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시도별 공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가진단 도구인데요. 해당 내용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지금 링크를 저기 써놨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지금 자가진단 도구는 엑셀 파일인데 거기에 이제 학교 현황 정보, 그러니까 학급수, 학생수, 보유실수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시면 각 실별로 여유 공간이나 이제 부족 현황 등을 자동적으로 산출해서 학교의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진행 절차 예시인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 설계 교실 유형 수립이 5월 달쯤에 이루어지고 그다음 디자인, 설계 선정 그리고 시공 선정 공사해서 이제 다음 연도 3월에 이제 활용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 예시로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학교 공간 조성 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으로 나눠서 원하는 그 탭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사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학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학점 지원 공간 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사업 대상교로 선정이 된다면 교육과정 운영과 잘 연계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